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도시환경위원회 수석 광주 출신 임창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 알리백과 탄소 중립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경기도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년 전이죠. 2023년 4월 경기도는 기업, 산업, 공공, 그리고 도민과 함께 4대 분야에서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30%까지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는 경기 알리백 목표와 함께 공유부지 알리백 특구 등을 포함한 13개의 전략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경기도 알리백 달성을 위해서는 공공, 즉 경기도의 선도적인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공유부지 알리백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공유부지 알리백은 경기도 내에 공공이 보유한 공유부지를 활용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동시에 주민과 수익을 공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는 공유부지를 활용해서 기존의 수동적인 방식을 벗어나 보다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고 확대하는 것을 추진해 왔습니다. 경기도 내에 총 52만 개의 공유부지 중 21만 개를 선별하고 위성지도 등 여러 기구를 활용해서 1,600개의 적합한 후보지를 발굴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 조사를 거쳐서 637개, 총 251메가와트 규모의 부지를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5월 28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민간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공유부지에 대한 정보를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조사, 연구, 분석해서 경기도 모두에게 공개한 이 결정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는 신재생 에너지로 필요로 하는 시민 참여형 에너지 협동조합과 민간 기업 등의 다양한 사업 참여자에게 확대된 기회를 제공하고 경기도와 31개 시군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실질적으로 생산량을 늘리는 성과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이제 기후위기의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경기 알리백은 이젠 선언이 아니라 실행의 단계에 있습니다. 이 공유부지 알리백의 성공은 공유 재산을 활용한 재생에너지의 확대 방안을 넘어서 도민이 실질적인 이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더 집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시흥시 방사함버스 공영차고지에는 약 500명의 시민이 참여한 협동조합을 통해서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고 그 수익의 일부는 그 지역의 장학금으로 지역사회에 환원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유부지 알리백의 성공을 위해서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마다 이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 나갈 필요성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더해 경기 알리백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 제도 개선을 포함한 개선 사항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공모 기준의 합리적인 설정입니다. 우선 부지를 제공하는 31개 시군에서도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식들이 필요합니다. 현재 일부 시군은 사업 방식이나 인센티브 등을 이유로 부지 제공에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주체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현재 공유부지에서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사업자의 선정은 이 부지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고 있습니다. 큰 규모를 설치하는, 예를 들면은 큰 규모의 1메가와트 이상은 공공기관을 통해서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사업 참여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경제에서 불완전 경쟁을 만들어내고 이는 불공정한 경쟁과 또 공사비, 설치비 등의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준 중에서도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는 공모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임대료 경쟁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공모 단계에서 임대료에 대한 제시가 없고 저희 조례에 따라서 1000분의 10 수준에서 임대료가 고정된다면 31개 시군이나 공공기관들은 공유부지 제공에 대해서 회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공유부지에 지불 가능한 임대료를 높이기 위해 설치 비용을 줄이거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도 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입니다. 에너지 전환에 더 많은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형 에너지 협동조합과 에너지 복지 및 주변 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그 사회적 공헌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고 그를 통해 가지고 공유부지를 통한 알리백과 함께 공공성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광주시에 있는 사업을 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광주시에는 경기도 나무은행 부지가 있습니다. 약 1.1만 평의 부지인데요. 이 나무은행은 경기도 내에 개발 사업이 있을 때 벌목하거나 그러니까 잘라내야 될 나무를 나무은행 부지에 이식했다가 필요할 때 재이식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나무은행 내 식재된 수목은 이제 너무 성장해서 이식도 어렵고 또 매년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의 관리비만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나무은행 부지에 공유부지 알리백 3.7메가와트의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기를 제안드립니다. 큰 규모인 3메가와트는 공공에서 주도하고 그 옆에 있는 700kW의 부지에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또 경기도의 도민들이 참여한 에너지 협동조합을 통해서 추진하면은 그 성과가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광주 시민과 경기 도민이 참여하는 에너지 협동조합을 통해 지역 주민이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 참여하고 이 공유부지 알리백의 의미 있는 사례로 만들어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공유부지를 활용한 이 도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 모델을 마련하는 첫걸음을 경기도 나무은행 부지를 통해서 시작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는 알리백 특구입니다. 알리백 특구는 대규모의 신재생 에너지 직접 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시흥, 안산, 화성, 평택을 잇는 서해안 벨트에서 수상 태양광과 풍력, 수소, 조력 발전을 중심으로 한 축이 추진되고 있고요. 김포, 파주, 남양주, 연천을 잇는 평화 경제 벨트에서는 영농형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의 한 축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더해 경기 북부에 만들어지는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함께 경기 알리백 특구를 동시에 지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은 경기 북부 접경 지역의 개발 제한과 안보상의 제약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산업과 경제 발전이 저조했던 현실을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시대를 준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경기 북부의 균형 발전과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와 함께 접경 지역이라는 입지적 특성으로 인해서 사업성과 경제성의 부족, 또 산업 및 도시 인프라의 부족, 그리고 특구에 대한 주민과 기업들의 인식 부족 등으로 여전히 그 한계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할 때 동시에 알리백 특구를 지정하여서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 기반을 대규모로 조성하고 이 기반을 통해서 에너지 다소비 산업인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등의 첨단 산업을 유치하고 나아가 한반도 평화 시대에 경제 협력의 거점으로 확대되는 단계별 계획의 수립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통일부와 국토부, 환경부, LH, 한국전력 등과 같은 중앙부서와 함께 경기도의 평화협력국,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추진단, 도시주택실, 기후환경에너지국, GH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도 필요할 것입니다. 알리백 특구를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하기 위한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해남에는 솔라 시도가 있는데요. 도시 내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 약 98메가와트를 생산해서 데이터 센터의 유치와 함께 스마트 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해외에도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아부다비에 있는 마스다르시티 같은 경우에는 도시 동쪽에 약 13메가와트의 태양광 플랫폼 지구를 통해서 에너지 자립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평화경제특구와 경기 알리백 특구의 결합으로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 그 방의 미래성으로 나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제안입니다. 지난 3월 경기도는 2040년까지 신축 아파트 80만 호를 관리비 제로 아파트로 조성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제로 에너지 건축물의 확산에 대한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을 통해서 아파트 관리비의 부담을 줄이고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를 하겠다는 이 경기도의 명확한 목표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와 AI 기술의 결합을 통해서 공용 전기료를 가정용 전기료는 물론이고 냉난방까지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이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화성 동탄 2 장기 전세 주택 및 하남 교산지구에서 그 시범 사업으로 그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주민의 수용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주민들이 직접 효용을 체감할 수 있는 이 주거 공간에서의 제로 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이 경기도의 도전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는 또한 최근 제로 아파트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상관학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응팀을 만들었습니다. 단열 기술, 에너지 효율화 기술, 태양광, 수열, 지열 등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기술 간의 효율적 결합 모델을 마련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남 교산지구에서는 수열과 태양광을 결합한 제로 에너지 아파트 시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로 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방향은 명확한 반면에 또 넘어야 될 과제도 또 산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재생 에너지의 기술적 한계와 비효율적인 비용이 그 대표적인 장애물입니다. 이 제로 에너지 건축물의 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재생 에너지의 결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수열이나 지열은 자연 환경과 비용의 제약이 있어 보편화하기에는 큰 한계가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태양광을 적극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공사비 1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신재생 에너지별의 에너지 생산량을 비교해 보면은 태양광 생산 에너지는 기열에 비해서 약 11.8배, 연료 전지에 비해서는 약 23배, 그리고 우리가 흔히 건물 일체형 태양광이라고 부르는 BIPV에 대해서는 약 6.9배의 효율성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태양광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점점 더 건축물이 고층화되고 고밀화될수록 단일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소비량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면은 단일 건물이나 부지에서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에너지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데 점점 더 높아지고 커질수록 에너지 소비량은 커지는 것입니다. 특히 20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에너지 자립률 20%, 즉 에너지 제로 빌딩 5등급을 달성하는 것은 사실 건축물 내 태양광 발전만으로는 이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건축물 부지, 그러니까 그 건물이 들어서는 부지 외에 태양광을 이용해서 생산한 전력도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에 이용할 수 있고, 경기도 또한 2024년 9월 4일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준에 사업지구 외부에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인정하는 고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처럼 대지 외에서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의 적용을 제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축 건축물은 의무사항에 이행할 때 따르는 비용을 줄이고, 기존 건축물은 신축 건축물을 만드는 그 자금을 활용해서 유효부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전기 요금을 줄일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보될 수 있는 태양광의 예상량을 검토해 보면은 2038년까지 9기가와트, 2050년까지는 약 70기가와트를 경기도에 있는 기존 건축물에서 태양광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가 공공 자본을 넘어서 민간 자본을 통해서 알리백과 탄소 중립까지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지의 재생에너지의 적극적인 이용과 제로 에너지 건축물의 확산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함께 또 경기도의 기준 설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 대지의 재생에너지가 나타낼 수 있는 경제적 효과로서 외부 효과의 전가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대지 안에서 건축물에 최대한 설치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싸게 기존의 건축물에 만드는 것이죠. 대지의 재생에너지의 이용이 의무의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대지 내에 생산되는 에너지를 최대한 것을 의무화하고 대지의 에너지에 대해서 인중 비율을 신축 건물과의 거리에 따라서 인중 비율을 낮게 한다면 시장에서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전의 전력망을 이용해서 대지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필요로 삼고 있습니다. 대지의 에너지를 이용할 경우 이 별도의 전력망을 설치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따를 경우에는 막대한 전력망 설비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지 외의 재생에너지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로 에너지에 대한 홍보 강화와 함께 최적화된 기술 모델을 빠른 시일 안에 제시해야 합니다. 건축비 증가에 따른 분양가 증가로 주민의 피해를 입힌다는 주장은 제로 에너지 건축물의 확산을 가로막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 보도에서 볼 수 있듯이 제로 에너지 아파트의 거주자들은 건축비 상승을 넘어서 관리비에서 큰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제로 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경기도의 홍보 전력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제로 에너지 건축에 최적화된 에너지 간의 결합 기술, 재생 에너지 기술, 단열 기술, 그리고 에너지 효율화 기술의 최적화된 결합 모델을 조속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합리적인 대안을 통해 법적 기준의 이행을 넘어 경기도의 선도적인 노력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로 에너지의 건축물을 넘어서 제로 에너지 도시 건설에 대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물 단위에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 생산을 최대화하는 방안보다 도시 단위에서 에너지 흐름의 관리를 하고 최적화한다면 더 효과적이고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 자립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 도시 개발 사업에 제로 에너지 도시의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추가로 요청드립니다. 기후 위기와 에너지 위기의 시대, 또 에너지 전환이라는 어려운 도전 앞에서 경기도 알리백을 통해서 희망과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창희 의원님, 존경하는 우리 임창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창희 의원님께서도 늘 좋은 정책 제안을 많이 해주시고 특히 이 도시 문제에 있어서 전문가셔가지고 특히 그 제로 에너지 아파트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제로 에너지 아파트 처음 만들 때 직접 현장에도 가서 아주 그 감탄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더 앞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아마 전국에서 최초일 겁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서도 저희가 가장 인상적으로 들었던 것이 이 평화경제특구와 그 알리백 특구를 동시에 하는 내용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적극 같은 생각이고 또 지지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지금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파주, 김포, 연천, 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 7개 시군이 지금 평화경제특구 지정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지금 경기연구원에서 정책과제로 지금 수행 중에 있고 통일부와 지금 지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관련된 검토를 아마 다음 달 정도면 마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 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경기 알리백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재생에너지 계획 입지 모델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제 평화경제특구는 통일부와 또 이 중앙 부처와의 관계지만 알리백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인데 이 두 개를 연계해서 이 지정 건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찬성합니다. 좋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저희는 여러 차례 일부 시와 함께 일회용 없는 특구라든지는 시도를 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평화경제 특구 할 때도 이 알리백 특구와 함께 묶어서 하는 방안이라든지 또는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그와 같은 알리백 특구를 확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택실장 손임성입니다. 존경하는 임창희 의원님께서 제로 에너지 건축물의 도입과 확산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추진을 말씀하시면서 대지 외 생산 전력의 한전망 활용 및 해당 건축물과의 이격거리에 따라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경기도형 제로 에너지 건축물 모델의 신속히 제시가 필요하다. 그리고 3기 신도시 등 도내 도시개발 사업에 제로 에너지 정책을 반영한 시범단지 조성 및 실행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물 이격거리에 따른 대지 외 생산량 인정 관련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할 때 대지 외에서 생산된 전력은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 운영 규정에 따라서 해당 대지 내에서 에너지 자립률을 기준으로 해서 비례 가중치를 적용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2024년 9월부터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준을 강화해서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에너지 자립률 23%를 의무화하고 이 중에서 20%는 대지 내에서 확보한 경우에 3%, 나머지 3%는 불가피한 경우 대지 외 신재생의 설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지외 신재생 에너지 인정 기준이 기존 제도의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계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대지 내 최대한 설치를 유도하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한전망 활용이라든지 전력망 연결 방식 및 이격거리 기준 등에 따른 대지 외 생산량 인정 방안은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준도 기후환경에너지국과 협의해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형 제로에너지 건축물 모델 제시와 제로에너지 도시 조성 관련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은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경기도형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표준 모델 제시를 위해서 현재 연구 영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연구의 고도화를 위해서 아까 의원님이 언급하셨지만은 산, 관, 학, 연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를 통해서 패시브와 액티브 기술을 반영해서 경제성과 시공성을 갖추고 또한 최적의 설계 기준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이를 기반으로 표준 모델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된 표준 모델을 실증을 위해서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조성 중인 안양의 안양지구 또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에 일단은 우선 적용을 하고 이러한 실증 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과천의 과천지구, 남양주 왕숙지구, 또한 광명의 시흥지구, 광명 시흥지구 이런 등으로 시범 사업을 확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단일 건물 한 동에서 이제 단지로 또한 더 나아가서는 신도시 전체 지구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공사비 부담 등으로 인해서 민간이 우려하는 해소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로에너지 건축이 제공하는 에너지 비용 절감, 탄소 배출 저감,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등 실질적인 효용성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임창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창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도 공유부지 아리백 공모기준 개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주신 대로 31개 시군의 참여가 공유부지 아리백의 성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도와 시군의 정책 협의회와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를 통해서 그 시군과의 소통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평가나 포상 같은 인센티브를 통해 가지고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임대료라든지 사회적 기여도, 그다음에 지역조합이 했을 때 가점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공모기준 개선 방안에 대해서 시군과 적극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를 해주신 광주시 소재 남운의 부지 공유부지 아리백 활용 제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운행 부지는 공공주도용으로 이익 공유제 해서 기후펀드를 통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지가 말씀해 주신 대로 어느 정도 규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주도용으로 해서 이익 공유주를 통해 가지고 기후펀드를 통해서 도민들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가져가면서 일정 부지는 또 주민 참여형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주민 차용 방식, 조합이 참여를 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 공공의 이익을 통해서 그 아리백이 실현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이런 주민 참여형을 할 때 여러 그 조합들이나 여러 형태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임창희 위원님의 교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